이진우, 네가 왜 내 아들 묘 앞에 있는 거지?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수신상태 양호입니다. 오늘도 수신상태 양호합니다. 계시는 곳까지 잘 들리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답해 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의 심장은 평생 20억 번을 뜁니다.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 박동 소리가 축복이 아닌 저주 섞인 통곡으로 들리기도 하죠. 15년 전 대한민국 심장외과 역사에 다시 없을 천재라 불리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남자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곳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안전모를 깊게 눌러쓴 사내. 이름은 이진우. 한때 메스를 들고 생사의 경계를 가르던 그의 손에는 이제 먼지 묻은 서류 뭉치와 커피 믹스가 들려 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기름때가 박혔죠. 동료들은 그를 이씨라고 부릅니다. 누구도 그가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30살의 최연소 교수가 되었던 이진우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아니, 몰라야만 합니다. 진우의 일상은 단조롭습니다. 오전 7시 출근, 서류 정리, 현장 청소, 그리고 오후 6시 퇴근. 돌아오는 길엔 편의점에 들러 싼 값에 파는 도시락 하나를 삽니다. 그의 자취방은 단칸방입니다. 낡은 책상 위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활짝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자신. 진우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심장이 저리 태우는 것을 느낍니다. 죽은 듯이 살자. 그게 내버리니까. 진우는 기름때 낀 조금은 거칠어진 자신의 손을 보며 은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현장에서 쇠파이프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사람 살려. 여기 누가 깔렸어. 어서 119 불러. 평화롭던 오후를 찢는 비명입니다. 진우의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사고 현장으로 달려나갑니다. 쇠파이프 더미에 깔린 젊은 인부. 얼굴은 피범벅이고 호흡이 가쁩니다. 진우의 눈이 날카롭게 변합니다. 그는 인부의 곁에 무릎을 굽히고 앉습니다.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내 말 들립니까? 맥박이 너무 약해. 진우가 인부의 가슴을 압박하려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환한 수술실 조명이 진우의 머릿속을 스칩니다. 차가운 기계음, D-하고 길게 늘어지던 사망 판정의 소리, 그리고 쏟아지던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내 아들 살려내. 내가 의사야? 내가 죽인 거야. 진우의 손이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금방이라도 심장을 살려낼 것 같던 그의 손은 이제 제멋대로 요동칩니다.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주변의 웅성거림이 비난의 목소리로 바뀝니다. 살인자, 살인자. 진우는 결국 손을 거두고 뒷걸음질 칩니다. 이씨, 거기서 뭐해? 빨리 안 도와주고. 살려야 할 거 아냐? 하려던 거 얼른 하라고. 진우는 대답하지 못한 채 그대로 도망칩니다. 현장을 벗어나 공터로 달려가 구역질을 합니다. 15년이 지났건만 트라우마는 여전히 그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도망치지 못한 과거에 잡혀 살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가파른 언덕 끝자락에 위치한 낡은 빌라촌. 다닥다닥 붙은 집들 사이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내려앉습니다. 골목 어귀,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 편의점 조끼를 입은 한 여자가 서 있습니다. 하루 12시간의 노동으로 지칠 대로 지친 몸이지만 저 멀리서 들려오는 작은 발소리에 그녀의 얼굴엔 금세 화색이 돕니다. 지수는 가방목을 움켜쥐고 달려오는 아이를 발견하고는 무릎을 굽혀 아이를 품에 꼭 안습니다.
미혼모 한지수와 그녀의 아들 9살 하늘이입니다. 지수에게 하늘이는 단순히 아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차갑게 등을 돌리고 가난이 목을 죄어올 때 그녀를 숨쉬게 하는 유일한 산소이자 우주 그 자체였죠.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 의사 선생님 그림 그렸는데 선생님이 진짜 멋있대. 어머,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네. 어디 보자. 우와, 정말 세상에서 제일 멋진 의사 선생님이네. 하늘이는 고사리 손으로 그린 스케치북을 펼쳐 보입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가슴에 청진기를 댄 의사가 환자를 보고 웃고 있는 그림. 그 밑에는 비뚤비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픈 사람을 낫게 하는 훌륭한 의사가 될 거예요. 고마워 하늘아. 이렇게 멋진 꿈을 가져주어서. 우리 아들 웃는 모습만 봐도 100년은 거뜬히 살 것 같은 걸. 지수는 하늘이 대견해 머리를 여러 번 쓰다듬습니다. 비록 곰팡이 꽃이 핀 단칸방에 살고 매일 저녁 편의점에서 폐기 시간만 기다리던 차가운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워도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지수는 믿었습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면 언젠가는 하늘이와 함께 마당 있는 집에서 소박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요. 하지만 신은 가난한 이들의 작은 꿈조차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하늘이의 웃음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평소처럼 골목을 뛰어 올라오던 아이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주저앉았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쇳소리가 났습니다. 지수는 그저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감기에 걸린 줄로만 알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지수의 믿음을 산산조각 내었습니다. 하늘이 어머님. 하늘이가 쓰러져서 지금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주세요. 하늘이 학교에서 걸려온 전화입니다. 다급한 선생님의 목소리가 하늘이의 상태를 짐작하게 합니다. 지수는 하얗게 질려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어머니,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심실 중격 결손입니다. 그것도 구멍의 위치가 아주 좋지 않아요.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고 그 입에서 나온 말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의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국내에서 이 정도 난이도의 수술을 할 수 있는 전문의는 손에 꼽을 정도이며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아이의 심장은 반년을 버티기 힘들 거라고요. 지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귀에서는 이명이 들리고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술만 하면 우리 하늘이 살 수 있는 거죠? 수술비와 입원비를 합치면 대략 3천만 원 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보호자님, 서두르셔야 해요. 3천만 원. 지수에게 그 숫자는 단순히 돈의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절벽이었죠. 지수는 병원 복도 벤치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이 오열합니다. 병실에 누워있던 하늘이가 복도 벤치로 나와 엄마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 작은 손으로 엄마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아이는 자신의 병이 얼마나 깊은지 모른 채 주머니에서 구겨진 색종이 한 장을 꺼냅니다. 엄마, 울지 마. 나 이거 1000개 접으면 소원 들어준대. 나 벌써 300개나 접었어. 내 소원은 엄마가 안 우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조금만 기다려줘. 응? 지수는 해맑은 하늘이를 품에 꼭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 아이는 병원에 누워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그렇게 해줄 수 없어 지수의 가슴이 찢어집니다. 지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하늘이의 손을 잡고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수는 엄마니까요. 그날 이후 지수의 하루는 24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새벽 4시
모두가 잠든 시간 골목길을 내려와 식당 주방으로 향합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 더미와 씨름하며 고무장갑 너머로 스며드는 찬물을 견뎌냅니다. 낮에는 건물 청소, 밤에는 다시 편의점 카운터에 섭니다. 잠시라도 앉아 쉬고 싶을 때마다 그녀는 핸드폰에 저장된 하늘이의 웃는 동영상을 봅니다. 다리는 퉁퉁 붓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오지만 그녀는 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달 내내 잠을 줄여가며 죽어라 일에 벌어들인 돈은 수술비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늦은 밤, 편의점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지수는 내리는 빗 속에서 통장 잔고를 확인합니다. 통장 잔고는 87만 원. 87이라는 숫자가 지수의 속을 조여옵니다. 세상은 야속하게도 부지런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수는 빗줄기가 굵어지는 창밖을 보며 기도합니다. 제발 우리 하늘이를 살려달라고 누구든 좋으니 제발 우리 아이의 손을 잡아달라고요. 지수의 간절한 마음을 하늘이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어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기 힘들었던 하늘이는 어디론가 향합니다. 바로 하늘이 아빠의 묘비입니다. 하늘이를 임신했을 때 남편이 하늘로 떠나 자신의 성을 붙여 홀로 하늘이를 키운 지수. 하늘이는 얼굴 한 번 보지 못했지만 아빠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죽은 남편도 하늘이를 무척 사랑할 것입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기적을 불러와 줄까요? 현장에서 도망친 진우는 며칠째 집안에서 술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시를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향한 곳은 기차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왜인지 모르게 15년 전 자신이 수술했던 강 회장의 아들 민호가 잠든 추모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왜 그곳에 갔을까요? 어쩌면 가장 두려운 존재 앞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죽은 아이의 묘비 앞에서라도 나도 이제 그만 살고 싶다고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민호야, 미안하다. 15년이 지나도 나는 여전히 겁쟁이구나. 아무도 살리지 못하고 그저 도망만 치는구나. 진우가 묘비 앞에서 자책하며 무너지려던 그때였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가느다란 흐느낌이 들려옵니다. 민호의 옆 묘역 비석 하나를 끌어안고 웅크린 작은 소년. 하늘이었습니다. 하늘이는 돌아가신 아빠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직감한 아이의 처량한 외침이었죠. 아빠, 나 수술 못할 것 같아. 엄마가 돈이 없대. 근데 아빠, 나 아픈 거보다 엄마가 나 때문에 밤새 일하는 게 더 마음 아파. 아빠가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나 그냥 아빠한테 갈까? 그러면 엄마가 울지 않고 편할까? 진우는 그 소리를 듣고 번개를 맞은 듯 얼어붙습니다. 15년 전 수술대 위에서 차갑게 식어갔던 민호의 목소리가 하늘의 목소리와 겹쳐 들립니다. 환청처럼 들리는 살고 싶어요라는 외침. 그때였습니다. 하늘이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빗물 젖은 흙바닥으로 고꾸라집니다. 얘야, 정신 차려. 눈 떠봐. 아이의 입술은 이미 보라색입니다. 진우의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합니다. 도망쳐야 해라는 공포와 살려야 해라는 의사의 천명이 격렬하게 충돌합니다. 그때 커다란 검은 우산 하나가 그들의 위를 덮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드는 진우의 눈앞에 15년 전 자신을 파멸시켰던 강대호 회장이 서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누구일까요? 나를 해친 사람일까요? 아니면 내가 해친 사람일까요? 15년 전 한 남자는 복수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인생을 난도질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칼날은 고스란히 자신의 심장을 향해 되돌아옵니다. 빗줄기가 굵어지는 추모공원의 오후는 그렇게 잔인한 운명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이진우, 내가 왜 내 아들 묘 앞에 있는 거지?
그리고 그 아이는 누구냐? 빗줄기는 더욱 굵어집니다. 15년 전의 악연 그리고 죽어가는 아이. 멈춰버린 심장을 가진 의사와 심장을 고쳐야만 하는 아이, 그리고 그 심장을 멈추게 했던 남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진우는 이제 깨닫습니다. 기차역으로 도망치려 했던 자신의 발걸음이 왜 이곳으로 향했는지.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 15년 만에 다시 찾아온 생명의 부름이었다는 것을요. 진우의 떨리던 손등 위로 차가운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심장이 아주 오랜만에 세차게 박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진우, 대답하라고. 내가 왜 내 아들 묘 앞에 있는 거지? 그리고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야? 진우는 대답할 겨를이 없습니다. 품에 안긴 소년 하늘이의 호흡이 끊어질 듯 가쁩니다. 15년 전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었던 저 노인의 서슬, 퍼런 눈빛보다 지금 당장 손끝에서 꺼져가는 이 작은 생명이 더 무섭습니다. 지금 질문이 중요합니까? 아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당장 구급차부터 불러요. 빨리. 강 회장은 얼어붙습니다. 자신을 향해 짐승처럼 포효하는 진우의 모습 뒤로 빗물에 젖어 바닥에 떨어진 소년의 스케치북이 보입니다. 그 속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그려져 있었죠. 그리고 방금 전까지 소년이 묘비 앞에서 쏟아냈던 그 처절한 고백이 강 회장의 귓가를 때립니다. 아빠, 나 수술 못한대. 돈이 없대. 근데 나 아픈 거보다 엄마가 우는 게 더 싫어. 그것은 15년 전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제 아들 민호가 했던 말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아빠, 나 무서워. 나 살 수 있지? 라고 묻던 아들의 눈망울이 쓰러진 소년의 창백한 얼굴에 겹쳐집니다. 증오로 가득 찼던 강 회장의 눈에 생전 처음 보는 당혹감과 슬픔이 서립니다. 김비서, 당장 구급차 불러. 내 차 대기시키고. 이 아이 당장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해. 강 회장은 본능적으로 소년에게 다가가 진우의 반대편에서 아이의 어깨를 붙잡습니다. 아이를 사이에 둔 원수지간의 두 남자. 진우의 거친 손등 위로 강 회장의 우산에서 떨어진 빗물이 섞여듭니다. 남의 자식일 뿐인데 왜 이토록 가슴이 미어지는 걸까요? 이것이 지독한 인연의 재점화임을 두 사람은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인생은 때로 가장 잔인한 장소에서 가장 지독한 유머를 던지곤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을 쥐었다고 자부하던 강대호 회장. 그가 오늘 마주한 현실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한 소년의 가냘픈 생명이었습니다. 서울대병원 VIP 병동의 복도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길게 느껴집니다. 강 회장은 비서진과 함께 병원 복도에 앉아 있습니다. 병원의 긴박한 복도 소음과 날카로운 모니터 기계음이 들립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강 회장은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벽면에 기댑니다. 하늘이는 강 회장의 지시로 국내 최고의 의료진이 대기 중인 VIP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첨단 장비와 수십 명의 의료진이 달라붙어 내린 검사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심실 중격 결손. 단순히 구멍 하나가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멍의 위치는 판막과 너무 가깝고 설상가상으로 주변 혈관 기형까지 겹친 난치 중의 난치였습니다. 그때 병원장이 수술 차트를 들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강 회장에게 다가옵니다. 강 회장은 그의 표정만 보고도 불길함을 직감합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병원 스태프들이 회의를 거듭했습니다만 지금 이 아이의 상태는 누구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수술 중 사망할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사망할 확률? 이복의 병원장. 내가 자선 사업하려고 이 아이 데려온 줄 알아? 우리나라 최고라는 당신네 병원에서 못한다면 대체 어디로 가란 말이야? 돈은 상관없어. 100억이든 1000억이든 들릴 테니 당장 살려내란 말이야.
강 회장의 포효가 텅 빈 복도를 울립니다. 하지만 병원장의 대답은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는 절망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장님. 이건 손기술의 영역입니다. 0.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천부적인 감각. 사실상 국내에 이 수술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입니다. 그게 누구야? 미국이든 독일이든 상관없어. 당장 비행기 띄울 테니까 이름만 대. 15년 전 회장님께서 직접 면허를 취소시키셨던 분입니다. 전 서울대병원 심장외과 이진우 교수. 그분 말고는 이 아이를 살릴 확신을 가진 의사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순간 강 회장의 세상이 정지합니다. 복도의 소음도 날카로운 기계음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이진우라는 세 글자만이 그의 고막을 때립니다. 15년 전 자신의 아들 민호를 죽였다고 굳게 믿으며 온갖 권력을 동원해 그를 의사협회에서 제명하고 사회적으로 매장했던 바로 그 남자. 조금 전 묘지에서 넝마가 된 채 아이를 안고 절규하던 그 가엾은 남자가 역설적이게도 지금 강 회장이 절박하게 찾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이진우. 하필이면 왜 그놈이란 말인가? 하늘이 내가 왜? 강 회장은 비틀거리며 병원 복도에 주저앉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이토록 뼈아픈 적이 있었을까요? 아들을 죽였다고 믿으며 15년간 증오의 불길 속에 밀어넣었던 그 이름이 이제는 다른 아이를 살릴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강 회장은 눈을 감습니다. 묘지에서 자신을 향해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고 포효하던 진우의 눈빛이 떠오릅니다. 그 눈빛은 살인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잃어가는 아이를 위해 자신의 영혼까지 쏟아붓던 의사의 눈이었습니다. 아이를 살리려면 자신이 짓밟았던 원수에게 다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아니, 무릎을 꿇는 것만으로는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15년간 그가 겪었을 지옥 같은 시간을 보상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인가 아니면 눈앞에서 꺼져가는 저 작은 불씨인가. 김비서. 네, 회장님. 찾아내. 이진우, 그자가 지금 어디로 갔는지. 어느 구석에 처박혀 술을 마시고 있든 어느 공사판에서 흙을 나르고 있든 상관없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당장 찾아내서 내 앞에 데려와. 아니, 내가 직접 갈 테니 위치만 파악해. 강 회장은 하늘이가 누워있는 중환자실 유리창을 바라봅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작은 아이. 그리고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살인자 의사. 이제 거대 기업의 총수가 아닌 한 소년의 생명을 구걸해야 하는 노인이 된 강 대호의 뒷모습 위로 차가운 병원 조명이 쏟아집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멈출 수 없습니다. 15년 전 닫혔던 수술실 문이 다시 한번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무너지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한때 생명의 최전선에서 신의 영역을 넘보던 남자가 이제는 빛조차 들지 않는 곰팡이 핀 단칸방에서 썩어가는 사과처럼 말라가고 있습니다. 묘지에서 그 소년을 보낸 뒤 이진우의 시간은 다시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좁고 어두운 진우의 단칸방. 바닥에는 빈 소주병들이 제멋대로 뒹굴고 낡은 이불 위에는 흙먼지가 가득합니다. 진우는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술을 들이켭니다. 진우는 다시 그 지옥 같은 환영 속에 갇혔습니다. 감으면 보이고 뜨면 들리는 환청들. 빗물에 젖어 보라색으로 변해가던 소년 하늘이의 입술. 그리고 15년 전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가운 자락을 힘없이 움켜쥐던 강 회장의 아들 민호의 작은 손. 그 두 개의 손이 진우의 목을 조여옵니다. 결국 그 아이도 죽겠지. 나 같은 놈이 손을 댔으니 내가 안으면 다 죽어. 내가 만지면 다 멈춘다고.
진우가 허공을 향해 술병을 내던지려 할 때 갑자기 복도에서 구두 소리가 들립니다. 거칠게 문이 열리고 쏟아지는 복도의 밝은 빛이 진우의 눈을 찌릅니다. 먼지 낀 공기를 가르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그 대열 사이로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인물이 걸어 들어옵니다. 백발이 성성해진 머리 하지만 여전히 서슬퍼런 위압감을 뿜어내는 노인. 15년 만에 공식적인 대면입니다. 꿈속에서도 자신을 고문하며 파멸의 낭떠러지로 밀어넣었던 악마 강대호 회장이 이 누추한 단칸방에 발을 들인 것입니다. 여긴 웬일이십니까? 이젠 밟아 죽일 꿈틀거림조차 남지 않은 놈인데 묘지에서의 일로 부족해서 확인 사살이라도 하러 오셨습니까? 강 회장은 대답 대신 방안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심장외과 전문의가 살고 있는 곳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구더기 들끓는 시궁창 같은 풍경. 한 남자의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그 처참한 결과물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죄책감에 젖어 있을 시간조차 사치였습니다. 하늘이의 심박수가 떨어지고 있다는 비서의 보고가 방금 전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이진우 선생. 선생? 아, 의사 면허도 없는 놈한테 과한 호칭이시네. 당신이 뺏었잖아. 당신이 나를 살인자로 만들고 내 손에서 메스를 빼앗아 쓰레기통에 버렸잖아. 그런데 왜 또 나타난 거야? 강 회장은 진우의 고함에도 미동도 하지 않더니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진우의 발치에 무릎을 꿇습니다. 동행한 비서진들이 경악하며 고개를 돌립니다.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대한민국 건설업계를 호령하며 단 한 번도 누구 앞에서도 고개를 숙여본 적 없는 거인 강대호가 자신이 시궁창에 처박았던 남자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툭 하고 진우가 들고 있던 소주병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투명한 술이 죄악처럼 바닥으로 번져나갑니다. 이진우 선생, 내 아들 민호를 생각해서라도 딱 한 번만 메스를 들어주게. 저 아이는 살아야 하네. 하, 메스, 당신이 내 손을 다 분질러 놓지 않았어? 내 동료들, 내 가족들, 내 명예까지 당신이 다 난도질했잖아. 내가 살인자라며. 살인자가 어떻게 사람을 살려? 당신 아들도 내가 죽였다고 15년을 떠들고 다녔으면서 이제 와서 나보고 살려내라고. 당신 미쳤어. 진우는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강 회장의 코트깃을 부여잡고 흔듭니다. 15년간 응어리진 한이 폭발하여 방 안의 공기를 뜨겁게 달굽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은 15년 전 그 수술실에서 화석처럼 굳어버렸다고 당신이 파괴한 건 내 경력이 아니라 내 영혼이었다고 울부짖습니다. 압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지옥에 갈 짓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 아이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단 말이오. 우리 민호가 못 이룬 꿈을 가진 저 아이만은 당신 손으로 살려야 하지 않겠소. 제발 이 못난 늙은이의 마지막 구걸을 들어주게. 강 회장은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속죄합니다. 권력도 돈도 자존심도 소용없었습니다. 오직 한 어린 생명을 향한 뒤늦은 참회,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시작된 타인에 대한 연민뿐이었죠. 진우는 숨을 헐떡이며 강 회장을 내려다봅니다. 증오로 가닥가닥 갈라졌던 심장이 소년의 이름 앞에 미세하게 진동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치기 힘든 병은 심장의 병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에 대한 불신과 스스로를 향한 혐오라는 병이죠. 15년 동안 스스로를 살인자라는 감옥에 가둔 남자와 그를 가둔 간수였던 또 다른 남자. 이제 두 사람은 한 아이의 꺼져가는 불꽃을 앞에 두고 평생을 바쳐 쌓아온 미움의 벽을 허물어야만 합니다. 진우는 수술 제안을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아니, 거절이라기보다는 도망에 가까웠죠. 15년 만에 잡는 메스가 한 아이의 생명을 끊어놓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목을 조였으니까요. 하지만 강 회장이 남기고 간 스케치북 속의 그림은 자꾸만 그의 시선을 붙잡습니다. 그곳엔 묘지에서 잠시 마주쳤던 소년 하늘이가 그린 미래의 자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는 의사. 그런데 그 의사의 얼굴이 묘하게도 15년 전 가장 찬란했던 시절의 이진우를 닮아 있습니다.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의사가 될 거예요. 아저씨처럼 따뜻한 손을 가진 의사요. 이 바보 같은 녀석. 왜 하필 나 같은 놈을 기다리고 있어. 너는 왜 이런 괴물을 보고 의사를 꿈꾸는 거니? 이 손은 사람을 살리는 손이 아니라 부서진 손인데. 진우의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트라우마의 공포 때문이 아닙니다. 15년간 멈춰있던 거대한 엔진이 다시 한번 불꽃을 튀기며 돌아가기 시작할 때의 박동입니다. 원수의 무릎, 소년의 꿈, 그리고 여전히 살아 숨쉬는 의사로서의 천명. 같은 시간 진우의 집 밖. 장대비가 쏟아지는 골목길에 지수가 우산도 없이 진우의 집 대문 앞에 서 있습니다. 진우가 방 안에서 고뇌에 잠겨 있을 때 대문 밖에는 또 다른 절박함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의 엄마 지수였습니다. 강 회장이 병원비를 대납해주고 최고의 의사를 붙여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녀는 그 의사가 누구인지 어떤 사연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그 의사가 마음을 돌려야만 아들이 살 수 있다는 말 한마디에 지수는 무작정 진우의 집 주소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안에 계신 거 압니다. 제발 우리 하늘이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아이 선생님 아니면 안 된대요. 제가 평생 그 은혜 갚으며 살겠습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지수는 밤새 비를 맞으며 대문을 두드립니다. 그녀의 외침은 빗소리에 묻혀 희미해지지만 진우의 심장에는 천둥 소리보다 크게 박힙니다. 한국의 어머니들이 가진 그 억척스럽고도 숭고한 모성애. 그것은 15년 동안 굳어있던 진우의 얼음 같은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흔히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어떤 시간은 해결이 아니라 부패를 가져옵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강대호 회장과 이진우, 두 남자의 심장은 증오와 죄책감이라는 독소로 인해 서서히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건설업계를 호령하던 거인 강대호는 이제 자신의 모든 권력이 한낱 종이장보다 가볍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서울대병원 VIP 병동의 긴 복도, 그곳에서 강 회장은 다시 한번 이진우를 마주합니다. 병원의 인공적인 조명 아래 두 남자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각종 기계의 의지에 숨을 내뱉는 하늘이를 바라봅니다. 강 회장의 옆 얼굴에는 짙은 검은 버섯과 깊은 주름이 패여 있고 그의 시선은 허공 어딘가를 응시하며 흔들립니다. 이 선생, 자네는 내가 천년만년 이 권력을 누리며 웃고 살았을 거라 생각하나? 매일 밤 눈을 감으면 물속에 가라앉는 기분이었네. 15년 전 그날 민호를 보내고 나서 내 시계는 멈췄으니까. 이제 와서 그런 감상적인 이야기가 무슨 소용입니까? 당신이 내 손을 짓밟았을 때 이미 우리 사이의 대화는 끝났습니다. 맞네. 자네 말이 맞아. 하지만 들어주게. 사실 얼마 전에 내 막내 아들 민재도 의료사고로 떠났네. 평범한 맹장 수술이었는데 예기치 못한 쇼크로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가버렸어. 그때 알았지. 사람의 목숨이라는 게 의사의 의지나 실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15년 전 자네가 내 아들 민호를 위해 12시간 동안 수술대 위에서 얼마나 필사적이었을지. 내가 휘두른 복수의 칼날이 사실은 나 자신을 베고 있었다는 걸 자식이 둘이나 죽고 나서야 깨달았단 말이네.
거대 기업의 총수가 털어놓는 비참한 고백입니다. 강 회장은 자신이 저지른 복수가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었는지 다른 아들을 잃고서야 참회하고 있었습니다. 증오로 눈이 멀어 천재 의사의 손을 꺾어버린 대가로 정작 살려야 할 수많은 생명이 사라졌음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죠. 그의 목소리는 권위 대신 비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네를 용서해달라는 염치 없는 소리는 안 하겠네. 내 죄는 죽어서 민호와 민재를 만나면 그때 빌겠네. 다만 저 아이, 저 하늘이라는 아이만은 제발 살려주게. 저 아이가 접은 종이약이 1000마리가 되어 날아가기 전에 자네가 저 아이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해주게. 그게 자네와 나 우리 둘 다 이 지옥에서 나갈 마지막 길 아니겠나. 강 회장의 눈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려 비싼 코트 깃을 적십니다. 진우는 그 눈물을 보며 15년 동안 굳게 닫아걸었던 마음의 빗장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낍니다. 진우는 천천히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소독약 냄새와 기계적인 B- 소리가 가득한 공간. 그곳엔 9살 소년 하늘이가 마치 작은 새처럼 웅크리고 누워 있습니다. 진우는 마스크 위로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15년 만에 마주하는 환자의 체온. 그의 손이 다시 미세하게 떨려오기 시작합니다. 중환자실 안. 진우가 조심스럽게 하늘이의 침대 곁으로 다가갑니다. 하늘이가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리며 진우를 바라봅니다. 아저씨다. 묘지에서 나. 안아준 따뜻한 아저씨 맞죠? 산소 마스크를 간신히 뚫고 나오는 하늘이의 목소리에 진우는 가슴이 아픕니다. 응, 하늘아. 아저씨 왔어. 진우는 청진기를 꺼내 하늘이의 가슴에 댑니다. 띡띡. 판막 사이로 새어나가는 불규칙한 혈류 소리가 그의 고막을 때립니다. 그것은 살려달라는 소년의 간절한 비명이자 의사로서의 본능을 깨우는 경종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이가 머리맡에 놓여있던 작고 삐뚤비뚤한 노란 종이약 한 마리를 쥐어 진우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습니다. 아저씨, 이거 가져가세요. 제가 어젯밤에 아저씨 생각하면서 접었어요. 엄마가 그러는데 아저씨가 제 심장을 다시 튼튼하게 고쳐줄 천사래요. 아저씨 손. 저번에 안아줄 때 보니까 되게 따뜻했어요. 그래서 난 아저씨가 수술해줘도 하나도 안 무서워요. 따뜻한 손. 그 한마디가 진우의 영혼을 관통합니다. 15년 동안 스스로를 살인자라 저주하며 어둠 속에 처박아 두었던 자신의 손이 이 아이에게는 생명을 약속하는 천사의 손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소년의 손등 위로 툭 하고 떨어집니다. 15년의 공백, 트라우마라는 거대한 괴물이 무너져 내리고 그 자리에 의사 이진우라는 이름 석자가 찬란하게 다시 새겨집니다. 그래, 하늘아. 아저씨가 약속할게. 내 심장 다시 힘차게 뛰게 해줄게. 운동장에서 축구도 하고 엄마랑 마음껏 뛸 수 있게 해줄게. 아저씨 믿고. 조금만 더 힘내자. 진우가 종이약을 소중히 주머니에 넣고 중환자실을 나섭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비틀거리지도 망설이지도 않습니다. 복도 끝에서 지수와 강 회장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우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고개를 꼿꼿이 들고 의사로서의 위엄을 되찾은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수술 준비하십시오. 내일 아침 8시 제가 집도합니다. 어시스트는 숙련된 인원들로 배치해주세요. 15년의 공백. 제가 실력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진우는 병원장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의 목소리에는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살인자의 손이라 불렸던 그 손이 다시 생명을 구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로 결심한 순간입니다. 소년의 순수한 믿음이 지옥 끝에 있던 의사를 지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15년이라는 시간의 장벽은 결코 낮지 않을 것입니다. 진우는 과연 내일 아침 자신의 한계를 넘어 기적을 집도할 수 있을까요? 15년 전 멈췄던 그의 시간이 다시 한번 뜨겁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오직 기계의 차가운 마찰음만이 울려 퍼집니다. 15년. 한 남자의 인생이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수술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는 순간 누군가는 과거의 망령에서 비로소 벗어날 것이고 누군가는 멈췄던 내일을 다시 선물 받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살인자 의사와 그를 만든 가해자. 두 남자가 생명을 향한 마지막 도박을 시작합니다. 서울대병원 VIP 병동 복도. 강대호 회장이 초조하게 복도를 서성이며 끊임없이 전화를 걸고 받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비서들이 서류 뭉치를 들고 긴박하게 움직입니다. 의사 면허가 박탈된 자의 수술집도. 그것은 대한민국 의료법상 명백한 불법이자 병원의 존폐를 걸어야 하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대호 회장은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 한 명의 어린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권력과 인맥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장관님, 지금 법 따지게 생겼습니까? 아이가 수술대 위에서 죽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15년 전. 그 사건 내가 조작한 거라고 세상에 다 까발려도 좋으니까 당장 한시적 집도 허가 내리세요. 내 말이 농담 같은지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강 회장 전화를 끊자마자 병원 이사회 이사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지만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형형합니다. 강 회장은 보건복지부 장관부터 병원 이사회, 심지어 정계의 거물들까지 차례로 압박했습니다. 때로는 협박으로, 때로는 애원으로 그는 60평생 쌓아온 모든 기득권을 하늘이의 수술비와 진우의 집도권을 맞바꾸는 칩으로 던졌습니다. 그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기업의 이미지도 회장으로서의 위신도 이제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늘이의 꺼져가는 심장 박동만이 그의 유일한 우선순위였습니다. 병원장실에 전달해. 집도 허가 안 내리면 이 병원 재단 출연금 오늘부로 전액 회수하겠다고. 그리고 이진우 교수 신변은 내가 책임진다고 분명히 명시해. 마침내 보건복지부의 긴급 승인과 병원 이사회의 특별 결의를 거친 긴급 의료 상황에 따른 한시적 집도 허가라는 유례없는 공문이 팩스로 날아듭니다. 강 회장은 그 종이 한 장을 손에 쥐고서야 참았던 숨을 토해냅니다. 수술실 세척실. 차가운 물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진우가 무거운 표정으로 손을 씻고 있고 그의 등 뒤로 강대호 회장이 다가와 멈춰 섭니다. 준비는 끝났네. 자네 앞길을 막던 모든 빗장을 내 손으로 직접 치웠어. 이제 남은 건 자네 몫이야. 당신도 알 텐데. 내 손은 15년 동안 메스 대신 흙을 만졌어. 내가 실패하면 당신도 끝이야. 연관도 없는 아이 때문에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내가 망가뜨린 건 자네의 면허였지만 저 아이가 잃어가는 건 세상 그 자체니까. 자네 실력을 믿는 게 아니야. 다시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그 눈빛을 믿는 거지. 가서 증명하게. 자네가 여전히 의사라는 걸. 수술실 안. 진우가 하얀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자동문을 지나 들어섭니다. 15년 만에 끼는 라텍스 장갑의 마찰음이 유난히 크게 울려 퍼집니다. 수술실 내부는 수많은 장비의 불빛과 정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건설 현장에서 거칠어진 손바닥,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한 손끝. 하지만 얇은 라텍스 장갑이 손가락을 조여오는 순간 잠들어 있던 손끝의 세포들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뇌보다 먼저 반응하는 몸의 기억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잊으려 발버둥 쳤던 감각들이 혈관을 타고 뇌로 급격히 전달됩니다. 차가운 메스를 쥐는 감각, 봉합살을 당길 때의 적절한 텐션, 그리고 생명이라는 위태로운 실타래를 손끝으로 읽어내던 그 천재적인 본능. 굳은 살 아래 숨겨져 있던 천재 외과의의 신경이 다시 살아나며 진우의 눈빛이 면도날처럼 날카로워집니다. 집도 시작하겠습니다. 전 스태프 집중하세요. 메스. 수술은 순조로운 듯 보였습니다. 진우의 손놀림은 15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정교했습니다. 어시스트를 서던 젊은 의사들은 전설로만 듣던 진우의 기술에 넋을 잃었죠. 그러나 하늘이의 가슴을 열고 심장이 드러난 순간 수술실 안의 온도가 급격히 얼어붙습니다.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하고 진우의 눈이 크게 흔들립니다. 이건 관상동맥 기형입니다. CT상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변수예요. 15년 전 민호 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운명의 장난은 이토록 잔인합니다. 15년 전 진우를 살인자로 만들었던 바로 그 치명적인 변수가 하늘이의 심장에서도 발견된 것입니다. 혈관의 위치가 정상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봉합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어시스트 의사가 절망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교수님, 이건 안 됩니다. 이대로 봉합하면 관상동맥이 눌려서 심근경색이 옵니다. 수술 중단하고 폐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술실 밖 참관실. 지수가 기도하며 오열하고 강 회장은 주먹을 꽉 쥔 채 유리창을 응시합니다. 모든 의료진이 고개를 저을 때 진우는 눈을 감습니다. 15년 전 그날 수술대 위에서 차갑게 식어갔던 민호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지난 15년 동안 수천 번, 수만 번 머릿속으로 집도했던 가상의 수술들. 그는 실패를 복귀하고 또 복귀하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기법을 완성해두고 있었습니다. 비록 메스는 잡지 못했지만 그의 정신은 매일 수술대에 서 있었던 것이죠. 아니요. 방법이 있습니다. 우회로를 만들지 않고 관상동맥의 주행 방향을 비틉니다. 0.1만 옆으로 꿰매면 됩니다. 제가 합니다. 실 주세요. 진우의 손끝이 현미경 너머에서 보석 세공사처럼 정교하게 움직입니다. 수술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극도의 긴장감이 흐릅니다. 0.1의 사투. 실 한 오라기에 한 소년의 생명과 진우의 명예, 그리고 지수의 전부가 걸려 있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떨림을 억제하기 위해 호흡까지 조절합니다. 마침내 마지막 봉합이 끝났습니다. 이제 멈춰두었던 심장을 다시 뛰게 해야 할 시간입니다. 클램프 제거합니다. 심장 마사지 시작. 기계음이 길게 늘어집니다. D-, 하는 소리. 하늘의 심장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늘아, 일어나. 약속했잖아. 축구 가기로 했잖아. 어서 뛰어. 심전도 그래프는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15년 전의 악몽이 재현되는 듯 합니다. 강 회장은 참관실 벽을 치며 무너집니다. 하지만 진우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머니 속에 넣어둔 하늘이의 종이약이 가운 너머로 느껴집니다. 그 온기가 진우의 손끝에 전달됩니다. 제발, 제발. D-, 하는 소리가 수술실을 울립니다. 심전도 모니터에 작은 파동이 생기더니 이내 규칙적인 리듬을 찾습니다. 심박 확인됩니다. 혈압 올라갑니다. 교수님, 성공입니다. 진우의 눈에선 안도의 눈물이 흐르고 몸에 힘이 빠집니다. 고맙다. 하늘아. 살아줘서 정말 고맙다. 수술실의 붉은 수술중 표시등이 꺼지는 순간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어둠 속으로 사라졌던 진실이 마침내 빛을 향해 고개를 듭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피 묻은 가운을 입은 이진우가 걸어 나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자마자 대기실 의자에 실신하듯 앉아있던 지수가 튀어 오르듯 달려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퉁퉁 부어있고 입술은 바르르 떨립니다. 선생님, 우리 하늘이 어떻게 됐나요? 제발 살았다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지수에게 지난 몇 시간은 수백 년의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아들의 가슴을 열고 사투를 벌이는 의사를 기다리며 그녀는 차가운 병원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대신 가져가도 좋으니 제발 그 어린 영혼만은 붙잡아 달라고 말이죠. 진우는 마스크를 천천히 벗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탈진에 가까운 피로감이 서려 있었지만 눈동자만큼은 맑게 빛납니다. 하늘이 잘 버텨줬습니다. 수술은 완벽하게 끝났어요. 이제 하늘이 심장 누구보다 힘차게 뛸 겁니다. 지수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이 살려주셔서 제 목숨을 살려주신 거나 다름없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수는 바닥에 엎드려 진우의 신발 언저리를 붙잡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벼랑 끝에서 끌어올려진 생명의 환희였습니다. 진우는 그런 지수를 내려다보며 비로소 자신이 15년 전 잃어버렸던 의사로서의 영혼을 되찾았음을 느낍니다. 누군가의 우주를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그의 얼어붙었던 가슴을 뜨겁게 적십니다. 같은 시각 병원 로비.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아수라장을 이룹니다. 강대호 회장이 꼿꼿한 자세로 연단에 서고 그의 손에는 낡고 빛바랜 USB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지수 씨의 눈물을 닦아주던 진우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이 수술실로 보냈던 강대호 회장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말이죠. 강 회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를 살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마지막 숙제가 남았다는 것을요. 그는 이미 병원 로비에 수십 명의 기자를 소집해 두었습니다. 15년 동안 자신의 비밀 금고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남겨진 양심의 조각을 꺼내들고 말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경제인으로서가 아니라 자식을 잃고 미쳐버렸던 한 못난 아버지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5년 전 저는 제 아들 민호를 잃은 슬픔을 감당하지 못해 그 화살을 억울한 의사에게 돌렸습니다. 로비의 대형 스크린에 15년 전 민호의 수술 영상과 당시 조작된 증거 서류들이 선명하게 재생되고 현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흐릅니다. 여기 이 영상이 제가 15년 동안 은폐했던 실제 수술실 CCTV입니다. 이진우 교수는 과실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측 불가능한 기형 앞에서도 환자를 살리기 위해 마지막까지 사투를 벌였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숨기고 증인을 매수하고 한 천재 의사의 손을 꺾었습니다. 모든 죄는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모든 경영권에서 물러나 법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왜 이제 와서 밝히는 겁니까? 이진우 교수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수라장이 된 로비 한가운데에서 강 회장은 멀리 복도 끝에 서 있는 진우를 발견합니다. 피 묻은 가운을 입고 멍하니 서 있는 진우. 두 남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칩니다. 강 회장은 기꺼이 다가온 형사들에게 자신의 손목을 내밀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금소금이 로비에 울려 퍼집니다. 강 회장은 연행되기 직전 진우를 향해 아주 천천히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입니다. 강 회장의 굽은 등과 백발이 조명을 받아 하얗게 빛납니다. 진우는 그 모습을 보며 15년간 자신을 짓눌렀던 거대한 바위가 부서져 내리는 것을 느낍니다.
미안했네. 그리고 고맙네. 강 회장은 진우에게만 전달될 수 있게 입모양으로 말합니다. 그것은 15년 전 빼앗았던 진우의 인생에 대한 세상에서 가장 늦었지만 가장 진실한 사과였습니다. 거대 기업 총수의 몰락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지만 그 몰락의 끝에서 한 남자의 명예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진우는 15년 만에 피 묻은 가운을 천천히 벗어 의자에 걸칩니다. 손끝은 아직도 하늘이의 심장 박동을 기억하는 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포가 아닌 생명의 경이로움이 주는 진동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번져오는 아침 햇살이 진우의 얼굴을 비춥니다. 15년 동안 그를 감싸고 있던 길고 어두운 터널이 끝났음을 알리는 빛이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하늘이가 접어주었던 종이약을 꺼내봅니다. 빗물에 젖고 구겨졌지만 그 무엇보다 눈부시게 빛나는 희망의 증표였습니다. 이제야 숨이 쉬어지는구나. 어둠은 거치고 진실의 빛이 그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도망치는 이씨가 아닙니다. 사람의 심장을 고치고 그 심장에 다시 내일을 불어넣는 의사 이진우였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무엇일까요? 화려한 오케스트라도 감미로운 노래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내뱉는 거친 숨소리와 그 숨소리에 박자를 맞추는 힘찬 심장 박동 소리일 것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소리는 누군가에게는 가닿을 수 없는 기적이었고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바쳐 구걸해야 했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푸른 잔디가 깔린 초등학교 운동장. 반바지 차림의 하늘이가 친구들과 함께 축구공을 몰고 힘차게 달립니다. 아이의 뺨은 발그레하게 상기되어 있고 이마에는 보석 같은 땀방울이 맺혀 있습니다. 수술 후 1년이 지났습니다. 한때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워 차가운 빗속 묘비 앞에 웅크려 울던 소녀는 이제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빠르게 잔디를 가로지르는 하늘이. 아이의 가슴 안쪽에는 이진우 교수가 0.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고 정성 들여 고쳐준 강인한 심장이 뜨겁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하늘아, 여기야. 이쪽으로 패스해. 알았어. 간다, 받아. 하늘이가 힘차게 공을 차고 공은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리며 골망을 흔듭니다. 하늘이가 주먹을 불끈 쥐며 환호합니다. 골이다. 엄마. 봤지? 나 골 넣었어. 나 이제 하나도 안 힘들어. 진짜야. 골대를 향해 공을 차는 소년의 발등에 실린 무게는 단순히 축구공의 무게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며 맞이할 수만 가지의 계절과 그 계절마다 피어날 눈부신 미래의 무게이기도 합니다. 한때 멈추려 했던 심장이 이제는 세상을 향해 가장 큰 소리로 자신의 생존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스탠드 그늘 아래 지수가 앉아 있습니다. 예전에 낡은 편의점 조끼 대신 단정한 셔츠를 입은 그녀의 얼굴에는 가난과 불안이 남긴 그늘이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최고다. 하늘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잠깐 와서 쉬어. 있다. 아저씨 오시면 같이 맛있는 거 먹자. 지수 씨의 목소리에도 이제는 힘이 실려 있습니다. 아들의 숨소리가 잦아들까봐 밤잠을 설치던 고통의 밤들은 이제 희미한 옛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들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평온한 잠에 듭니다. 그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 값진 평범함의 위대함이었죠.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과 우르르 몰려나와 떡볶이 한 접시를 나누어 먹는 일. 누구에게나 당연한 이 일상이 하늘이에게는 매일매일이 축제와 같습니다. 매콤한 양념이 입가에 묻는 줄도 모르고 아이들은 왁자지껄 수다를 떨기 바쁩니다. 야, 한하늘. 너 아까 축구할 때 진짜 빠르더라. 너 예전에 아팠던 거 맞아?
그럼 나 사실 가슴속에 슈퍼 엔진 달았거든. 이진우 아저씨가 세상에서 제일 튼튼한 걸로 넣어주셨어. 지 좋겠다. 나도 그 아저씨한테 엔진 좀 달아달라고 할까? 나 달리기 꼴찌인데. 아이들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립니다. 하늘이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탕 몇 개를 꺼내 친구들에게 하나씩 나눠줍니다. 이제 하늘이는 혼자가 아닙니다. 병실의 차가운 천장 대신 친구들의 웃음 섞인 얼굴을 보고 약봉지 대신 떡볶이 포크를 줍니다. 아이는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온몸으로 만끽하고 있습니다. 지수 씨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몰래 눈시울을 붉힙니다. 예전에는 돈이 아까워 사주지 못했던 저 작은 떡볶이 한 접시가 오늘따라 세상에서 가장 풍성한 만찬처럼 보입니다. 해질녘 운동장으로 하얀 가운을 벗고 가벼운 캐주얼 차림을 한 진우가 걸어옵니다. 멀리서 그를 발견한 하늘이가 축구공을 내팽개치고 달려갑니다. 아저씨, 여기에요. 여기. 진우가 달려오는 하늘이를 가볍게 안아올립니다. 진우의 손이 자연스럽게 하늘이의 가슴 부근에 닿습니다. 진우의 손바닥을 통해 느껴지는 규칙적이고 강한 진동. 진우는 벅찬 미소를 짓습니다. 오, 우리 하늘이 심장 엔진 아주 잘 돌아가는데? 아저씨가 체크 안 해봐도 되겠어. 헤헤, 제가 말했잖아요. 저 진짜 튼튼해졌다고요. 아저씨, 빨리 와요. 엄마가 맛있는 거 진짜 많이 싸왔어요. 진우는 하늘이를 내려놓고 지수가 있는 스탠드로 향합니다. 지수가 건네는 시원한 보리차 한 잔, 그리고 아이의 제잘거림. 15년 전 모든 것을 잃고 공사판을 전전하던 남자에게 이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압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정교한 메스 기술만이 아니라는 것을요. 누군가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내겠다는 그 마음이 결국 자신의 부서진 심장까지 고쳐놓았음을 말이죠. 노을이 지는 운동장에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지수가 싼 도시락을 나누어 먹으며 웃음꽃을 피우는 세 사람의 모습 위로 평화로운 저녁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비온 뒤 땅이 굳어지듯 고통 뒤에 찾아온 평화는 더 깊고 단단합니다. 이들은 이제 서로의 상처를 묻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함께 숨쉬고 함께 웃을 수 있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심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정직한 박동은 이제 절망이 아닌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아파봤기에 타인의 통증을 누구보다 예민하게 감지하고 자신이 무너져봤기에 절벽 끝에 선 이의 절박함을 온몸으로 이해하는 사람. 15년이라는 길고 긴 터널을 지나온 이진우 교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누군가를 파멸시키기 위해 휘둘렀던 권력의 상징이 아닌 오직 생명만을 위한 새로운 성역에 서 있습니다. 병원 정문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금빛 현판. 그곳엔 강한 하늘 심장병 재단 병원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강 회장과 하늘의 이름을 합해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이진우가 구김 하나 없는 하얀 가운을 입고 로비에 들어섭니다. 그의 발소리는 더 이상 공사판의 무거운 장화 소리가 아닌 생명의 리듬을 타는 경쾌하고 단단한 소리를 냅니다. 진우는 다시 의사가 되었습니다. 강대호 회장의 처절한 자백과 은폐되었던 증거들이 세상에 공개되자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의료협회는 15년 전의 과오를 공식 사과하며 그의 면허를 즉시 복구시켰고 여론은 그를 기적을 집도한 천재라 부르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화려한 대학병원의 교수직 제안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강 회장이 전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무료 심장병 재단 병원이었습니다.
로비를 걷는 진우를 향해 간호사들과 병원 직원들이 멈춰 서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진우는 그들 한 명 한 명의 눈을 맞추며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합니다. 원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오전 외래 환자가 좀 많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멀리 지방에서 올라온 아이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서둘러 준비하죠. 그의 손엔 더 이상 삶을 포기한 채 쥐고 있던 술병도 먼지 묻은 현장의 도면도 들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아이들의 작은 심장 소리를 놓치지 않으려는 예리한 청진기와 생명을 향한 뜨거운 사명감이 들려있을 뿐입니다. 그는 이제 거대한 조직의 명예를 지키는 의사가 아니라 단 한 명의 어린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기로 했습니다. 소아심장병 병동. 벽면마다 알록달록한 그림들이 붙어 있고 진우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앉아 진료를 봅니다. 진우의 회진 시간은 다른 의사들보다 2배는 더 길기로 유명합니다. 환자의 수치를 확인하는 것보다 아이의 차가운 손을 잡아주고 어제 꾼 꿈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아이들은 치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지켜내야 할 세계 그 자체입니다. 안녕. 우리 준우, 오늘 기분은 어떠니? 아저씨가 어제 준 로봇 스티커는 다 붙였어? 아저씨, 수술하면 아파요? 나 무서워요. 준우야, 아저씨 눈 한번 볼래? 아저씨, 손 보이지? 아저씨가 준우 심장 속에 아주 예쁜 요정을 넣어줄 거야. 그 요정이 준우를 지켜줄 거거든. 조금만 참으면 저기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하늘이 형처럼 마음껏 축구도 할 수 있어. 아저씨가 하늘이 형 때처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준우를 지켜줄게. 약속할 수 있지? 진우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자 아이가 작은 손가락을 걸며 비로소 미소를 짓습니다. 곁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아이의 부모가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며 진우에게 연신 고개를 숙입니다. 진우는 알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 수술을 포기하려 했던 부모들의 그 무너지는 마음을요. 그는 지수가 겪었던 그 지옥 같은 절망을 그 누구도 다시 겪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병원장이 된 그가 가장 먼저 만든 규정은 돈 때문에 발길을 돌리는 환자가 단 한 명도 없게 할 것이었습니다. 그는 밤새 논문을 뒤적이고 새로운 수술 기법을 연구합니다. 15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 1%의 확률이라도 더 높여 아이들에게 내일이라는 선물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하얀 가운은 이제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방패가 되어 아이들을 감싸 안고 있습니다. 진우가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하늘이의 영상을 보며 주머니 속 노란 종이약을 만집니다. 내게 주어진 이 2번째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것입니다. 심장이 다시 뛰는 기적. 그 기적이 일상이 될 때까지 저는 이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에게 지옥은 타인을 향한 불타는 증오였고 어떤 이에게는 스스로를 갉아먹는 처절한 죄책감이었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로의 가슴에 칼을 꽂았던 두 남자. 이제 그들은 차가운 철창과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생애 가장 따뜻한 대화를 나누려 합니다. 원수라는 이름으로 만났으나 이제는 상처를 공유한 동반자가 된 이들의 마지막 화해의 기록입니다. 교도소 면회실 내부. 차가운 강화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405번 수의를 입은 강대호와 하얀 셔츠, 차림의 이진우가 마주 앉아 있습니다. 강 회장의 머리는 1년 새 완전히 백발이 되었고 얼굴의 깊은 주름은 그가 보낸 참회의 시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예전의 서슬퍼런 도끼 대신 맑은 호수 같은 평온함이 느껴집니다. 진우는 한 달에 한 번 거르지 않고 강 회장을 면회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을 왜 그렇게 살뜰히 챙기느냐고 말이죠. 진우는 그저 미소 지을 뿐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가슴 속에 박힌 가시를 뽑아내는 일임을 그는 알기 때문입니다. 두 아들을 가슴에 묻고 괴물이 되어야 했던 노인과 그 아들을 살리지 못했다는 자책 속에 유령처럼 살았던 의사. 두 사람은 이제 용서라는 단어조차 거추장스러울 만큼 깊은 인간적 유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강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고 진우 역시 반대편에서 수화기를 귀에 대고 노인을 바라봅니다. 왔나 이 선생. 병원 일도 바쁠 텐데 뭐하러 이 먼 곳까지 매번 발걸음을 하나. 회장님이 여기 계시는데 당연히 와야죠. 지난번 보내드린 책은 다 읽으셨습니까? 안색이 지난달보다 훨씬 좋아 보이십니다. 그 책 아주 잘 읽었네. 덕분에 평생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야 좀 보고 있네. 거긴 밖은 좀 어떤가? 바람이 좀 시원하게 부나? 네, 회장님. 벌써 가을이 깊었습니다. 하늘이 아주 높고 푸릅니다. 조만간 지수 씨랑 하늘이 데리고 면회 오겠습니다. 하늘이가 회장님께 보여드릴 게 있다고 난리입니다. 하늘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강 회장의 눈가가 미세하게 파르르 떨립니다. 그 아이는 강 회장에게 단순한 수술 환자가 아닙니다. 자신이 파괴했던 정의에 대한 보상이자 먼저 떠나보낸 아들. 민호와 민재가 자신에게 보내준 마지막 기적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늘이는 잘 뛰고 있나? 그 녀석 심장은. 별일 없지? 그럼요. 어제는 학교 축구 시합에서 골도 넣었다고 자랑하더군요. 그 녀석의 심장은 제가 보증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튼튼하고 건강하게 뛰고 있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이 선생. 내 아들 민호가 채 다 쉬지 못한 숨을 그 아이가 대신 쉬어주고 있다고 생각하니 15년 만에 처음으로 밤에 잠이 좀 오더군. 자네가 내 인생의 끝자락에 나타나줘서 내 손을 잡아줘서 정말 다행이야. 노인의 고백은 처절하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강 회장은 자신이 휘둘렀던 칼날이 사실은 자신을 향한 것이었음을, 그리고 진우가 행한 수술이 사실은 자신의 썩어버린 영혼을 수술한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진우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노인의 굽은 어깨를 보며 그를 향했던 마지막 미움의 조각마저 바람에 날려보냅니다. 회장님, 저도 고맙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수술실로 다시 불러내지 않으셨다면 저는 평생 공사판에서 제 이름을 속이며 살았을 겁니다. 저를 다시 의사로 살게 해주신 건 하늘이와 그리고 회장님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흐르지만 그것은 어색함이 아닌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깊은 공감입니다. 면회 종료를 알리는 벨소리가 조용히 울리고 진우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유리벽 위로 자신의 손바닥을 갖다 댑니다. 다음에 올 땐 하늘이 그 녀석 사진이라도 한 장 가져오게나. 보고 싶네. 네, 그러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아버지. 진우의 입에서 나온 아버지라는 그 짧은 한마디에 강 회장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숙입니다. 15년 전의 원수, 15년의 한, 그리고 피보다 진한 증오가 그 유리벽 위에서 녹아내립니다. 두 남자는 이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 되었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거창한 성공을 말하고 누군가는 화려한 명예를 쫓습니다. 하지만 15년 동안 어둠 속에 갇혀있던 이진우에게 행복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를 가운데 두고 마주 앉아 나누는 평범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반찬과 사소한 농담들. 그 소박한 일상이 사실은 우리가 생을 바쳐 지켜내야 할 가장 귀한 기적임을
그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지수의 아담한 집 식탁.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 앞에 진우, 지수, 그리고 하늘이가 둘러앉았습니다. 지수는 갓 지은 하얀 쌀밥을 넉넉히 담아 진우 앞에 놓습니다. 지수는 이제 밤거리의 편의점 불빛 대신 재단병원의 따뜻한 상담실 불빛 아래서 일합니다. 아픈 아이를 둔 부모들의 손을 잡아주며 그녀는 자신이 받았던 기적을 다시 세상에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우는 이 작은 집의 빈자리를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채워가고 있습니다. 거창한 사랑의 맹세는 없었습니다. 다만 서로의 깊은 상처를 알아본 이들이 서로의 흉터 위에 새살이 돋아나도록 온기를 나누고 있을 뿐입니다. 이거 오늘 시장에서 새로 나온 나물인데 간이 맞을지 모르겠네요. 원장님, 요즘 병원 일로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얼굴이 좀 수척해지셨어요. 아니에요. 지수 씨가 매일 이렇게 정성껏 챙겨주시는데 수척해질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된장찌개 냄새만 맡아도 하루 피로가 다 가시는 것 같아요. 엄마 아저씨는 엄마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대요. 지난번에도 병원 식당 밥 먹으면서 엄마 생각난다고 그랬거든요. 어허 하늘아. 아저씨가 언제 그랬니? 그냥 비슷하다고 했지. 진우의 서툰 변명에 식탁 위로 가벼운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지수의 얼굴엔 예전의 고단함 대신 맑은 생기가 가득합니다. 그녀는 이제 아들의 숨소리를 확인하기 위해 밤을 지새우지 않습니다. 대신 내일 아침엔 어떤 맛있는 것을 해줄까 고민하며 잠이 듭니다. 가난과 병마가 핥히고 간 자리에 비로소 가족이라는 이름의 평온이 깃들었습니다. 진우가 정성스럽게 구운 생선의 살을 발라 하늘의 밥그릇 위에 소복이 얹어주고 하늘이는 입을 크게 벌려 밥 한 숟가락을 뚝딱 해치웁니다. 하늘아 많이 먹어. 내일 아저씨랑 같이 운동화 보러 가기로 한 거 잊지 않았지? 축구화가 많이 낡았더라. 아저씨가 세상에서 제일 가벼운 걸로 새로 사줄게. 우와, 진짜요? 아저씨 최고. 그럼 저 내일 그거 신고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예요. 아빠. 아니, 아저씨. 진짜 고맙습니다. 순간 하늘이의 입에서 튀어나온 아빠라는 단어에 식탁 위의 공기가 잠시 멈춥니다. 아이는 당황한 듯 얼른 말을 고쳤지만 진우와 지수의 눈빛은 허공에서 따뜻하게 얽힙니다. 진우는 아이의 머리를 거친 손으로 쓰다듬어 줍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아이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한 사람과 그 아이를 지켜낸 사람. 두 사람은 이미 운명의 끈으로 묶여 있었으니까요.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고 아이의 내일을 약속하는 이 평범한 저녁. 이것이 이진우가 15년 동안 그토록 갈구하던 진짜 인생이었습니다. 돈과 명예보다 소중한 것은 내가 지켜낸 생명이 내 곁에서 웃고 있다는 사실임을 그는 이제 압니다. 생명의 노래는 거창한 무대가 아니라 이 작은 식탁 위에서 비로소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겨울을 선물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보다 더 찬란한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합니다. 15년의 어둠을 뚫고 나온 한 남자와 그 남자의 손끝에서 기적처럼 살아난 한 소년.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넘어 대를 잇는 사명으로 피어납니다. 오늘 이 강당에 울려 퍼질 목소리는 단순히 한 명의 의사가 태어나는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과 용서가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유산의 기록입니다. 대학병원 대강당. 수백 명의 신입 의사들이 하얀 가운을 입고 엄숙하게 서 있습니다. 그들 중 가장 앞줄, 훤칠한 키에 깊은 눈매를 가진 청년 의사가 대표자로 단상 위에 오릅니다. 그의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흉부외과 전문의 이하늘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한때 한하늘이라 불리던 소녀는 이제 이하늘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앞에 섭니다. 수술 후 1년 뒤 진우와 지수 씨는 서로의 흉터를 보듬으며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진우는 하늘이의 법적인 아버지가 되었고 소녀는 기꺼이 자신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의 성을 따랐습니다. 하늘이에게 이라는 성씨는 단순한 성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기꺼이 지옥으로 걸어 들어갔던 아버지의 명예이자 긍지였습니다. 객석 제일 앞줄. 이제는 희끗한 머리칼이 섞인 중년의 이진우와 우아하고 평온한 기품이 흐르는 아내 지수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지수는 벅차오르는 감격에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고 진우는 그런 아내의 손을 꼭 맞잡은 채 단상 위의 아들을 대견하게 바라봅니다. 이제 의협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나의 생애를 인류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선서를 이어가는 하늘이의 목소리가 강당 안을 웅장하게 메웁니다. 그의 왼쪽 가슴 주머니에는 낡고 바랜 군데군데 빗물, 자국이 남은 노란 종이약 한 마리가 행운의 부적처럼 꽂혀 있습니다. 20여 년 전 죽음을 기다리던 소년이 접었던 그 작은 종이약은 이제 청년 의사의 심장을 지키는 가장 고귀한 훈장이 되었습니다. 선서를 마친 하늘이 잠시 원고를 내려놓고 객석에 앉은 부모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니 제가 처음 심장 소리를 들었던 그날이 생각납니다. 돈이 없어 수술을 포기하려 했던 어린 저에게 자신의 인생을 걸고 다시 메스를 잡으셨던 분이 계십니다. 저를 살려주신 것은 뛰어난 의술만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한 의사의 고뇌와 원수마저 품으셨던 한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살려주셔서 그리고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 또한 당신이 보여주신 그 따뜻한 손을 기억하며 이제 다른 이의 심장을 살리러 가겠습니다. 하늘이 단상 위에서 진우를 향해 깊게 고개를 숙여 절을 하고 진우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강당 안은 이내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로 가득 찹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진우는 홀로 병원 옥상에 왔습니다. 맑은 하늘과 눈부신 햇살을 보며 하늘의 선서식을 떠올립니다. 심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용서하는 만큼 정직하게 박동합니다. 제가 이어받은 이 심장의 무게만큼 저 또한 누군가의 내일을 지키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하늘의 다짐에 진우의 얼굴엔 옅은 미소가 띕니다. 진우는 주머니에서 손때 묻은 청진기를 꺼냅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오며 하늘이의 선서식 때 보았던 노란 종이약들이 수천 마리의 나비가 되어 하늘로 날아오르는 환영이 펼쳐집니다. 심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웠던 15년도, 다시 얻은 10년의 세월도 결국 이 뜨거운 박동을 듣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당신의 심장도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뜨겁게 뛰고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언제나 당신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우는 가족들이 기다리는 병원 로비로 향합니다. 멀리서 지수와 하늘이 그를 부르며 손을 흔듭니다. 세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뒷모습 위로 하늘로 날아오르는 종이약들이 별빛처럼 반짝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이 끝났다고 절망하는 순간을 마주하곤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억울한 누명이었고 누군가에게는 가혹한 가난이었으며 또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인생은 결코 한 번의 실패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진우 교수의 멈췄던 15년이 다시 흐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을 파멸시킨 이를 용서하고 다시 한번 타인을 향해 떨리는 손을 내밀었던 그 용기 때문이었습니다.
강대호 회장이 뒤늦게나마 빛을 찾은 것 역시 권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무릎을 꿇었던 그 참회 때문이었죠. 심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움에 눈멀어 있을 때도 절망에 빠져 숨죽일 때도 심장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살아야 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결국 진정한 치유란 상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딛고 타인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새살을 틔우는 일입니다. 미움은 복수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로 소멸하며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이어가는 사명으로 완성됩니다. 당신의 심장은 지금 어떤 리듬으로 뛰고 있습니까? 혹시 과거의 어느 지점에 멈춰 있지는 않나요? 이제 그만 당신의 심장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사랑하십시오.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는 한, 인생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오늘이라는 최고의 기적을 선물하고 있으니까요. 당신의 심장이 뛰고 있다면 당신의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수신 상태 양호합니다. 계신 곳까지 잘 전달되었나요? 잘 전달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댓글로 남겨 하루를 공유해 주세요. 다음엔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